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지원한 것 없는 시댁에서 집을 사줬다고 거짓말을 하며 생색을 내는 것에 며느님이 사이다 발언을 날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아줌마입니다. 사람이 잘 살다가도 시자가 붙은 자리에 앉으면 이상해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것 같네요. 시댁은 서울에서 먼 지방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고 결혼하고 나서 시댁의 명절과 어버이날 외에도 2달에 한 번씩은 찾아뵈었어요. 신우는 신랑보다 2살이 어린데 저보다는 1살이 많습니다. 신우는 처음에 저를 보고 테레비에서 나오는 말을 쓴다며 좋은 말만 해주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참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트집을 잡곤 했어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부모님께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냐, 시아버지 생신에 얼마를 드리냐 등의 말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어리고 순진해서 신우의 그런 말들에 한 번도 받아치지 못하고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에게 묻는 것뿐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정도 시부모님께 전화를 한다고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면 자주 전화해라. 시부모님 생신에 얼마를 드릴 예정이라고 말하면 너무 적다 하며 잔소리를 하는 신우였죠. 멀리 살아서 신우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 너나 잘해라 같은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신랑은 참 경제관념이 제대로인 사람입니다.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 신랑을 궁상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신랑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와서 대학생 신분으로 과외와 알바로 500만 원을 모아서 가지고 있을 정도였어요. 처음에 27만 원짜리 하숙방에서 지내다가 보증금 500에 월세 20 원룸으로 옮겼을 때 시아버지께서 아들이 독립한다고 좋아하시며 첫 출발하는 돈은 아비로서 꼭 해주고 싶다 하시며 보증금 500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신랑은 안 받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아비의 마음은 받아달라 하셔서 저희 신랑 감사하며 그 돈 받았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월급이 적을 때에도 현재 회사 생활이 15년이 훌쩍 넘어 20년이 다 되어가는 월급이 몇 배로 늘어난 지금도 항상 월급의 반을 떼서 적금 붓는 저희 남편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저축 못한다고요. 돈이 생기면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해야지만 돈을 모을 수 있다고요. 대학 다닐 때 신랑과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저랑 몇 번 데이트를 하고 나서 자기 하숙방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서랍에서 꺼내 신랑이 보여준 것은 50만 원씩 5년을 넣어야 하는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50만 원이 딱 한 번 찍혀 있더라고요. 이 남자 뭔가 싶어서 저는 웃으며 5년 동안 잘 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 신랑은 저에게 자동이체 시켜놓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5년 후가 반드시 온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의 대학생들에 비해 그 시절 대학생들은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던 때였고 있는 집 아들이라고 허세를 부리며 여자를 꼬시는 남학생들이 더 눈에 들어오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저는 왠지 신랑의 이런 모습이 믿음이 가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랑은 2년 만에 4천으로 늘리더니 반지하 전세 살다가 또 2년 만에 3천을 더 모아서 7천짜리 전세로 옮기더군요. 이때 저희 결혼했고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살던 집 자리가 재건축 들어간다 해서 이사 비용 받고 쫓겨나 9천만 원 전셋집에서 5년 가까이 살았어요. 이때 세입자의 서름을 톡톡히 당했죠. 전기세, 수도세 계량기가 따로 있지 않아서 매월 공과금 낼 때마다 위층과 마찰이 있었고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라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서 내복 위에 추리닝 입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7천 전세로 살다가 쫓겨난 자리에 3억 원대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답니다. 이때도 저희 가진 돈 많지 않았지만 내야 할 중도금, 잔금과 세금이 얼마인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움직인 남편 덕에 최대한 적은 은행 대출금을 떠안고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 가던 날 너무 기뻐서 우리도 비싼 술 한번 먹자고 하며 신랑과 와인 한잔 하면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그날이 최고의 기념일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주 3년이 지나고 은행 대출금도 다 갚았고 온전하게 저희 집이 되었습니다. 저 서울에 자가로 아파트 사는 여자예요. 저는 신랑과 대학 시절부터 옆에서 이런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집에 대한 애착이 남편 못지 않아요. 그런데 신우는 똑같이 대학 졸업 후에 직장 생활 10년이 넘도록 월세 살다가 징징대니까 시아버지께서 전세라도 얻는데 보태라고 빌려준 3천만 원을 이자 2번 갚고는 1년 넘게 수시로 해외여행 간다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한다며 집에 또 5천만 원을 손벌렸어요. 이 얘기 듣고 신랑과 저는 다 자기 복이 있는 거겠거니 생각하고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나마 시아버지께서 능력 있으셔서 결혼자금 대주실 수 있으니 우리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어디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결혼을 했고 맞벌이하며 아이도 낳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난 명절에 시댁에 갔더니 작은 아버지들과 작은 어머니들, 사촌 형제들 몇몇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 듣는 데서 신우는 시부모님이 저희를 도와줘서 집도 사고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니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고요. 신랑이 약간 화가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결혼 전에 철없는 행동을 하고 다녀도 싫은 소리 한마디 할 줄 모르더니 끝내 한마디 하더군요. 저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께 보증금 500 말고는 받은 거 없는데요. 아파트 살 때 부모님께 빌렸던 돈도 이자까지 다 갚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할 때 시아버지는 안 계셨고 시어머니만 계셨어요. 저도 화가 나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아가씨야말로 결혼 전에 돈 한 푼 안 모으고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다가 5천만 원 지원받아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없는 얘기 지어내요? 라고 했어요. 명절 지나고 시아버지 신랑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 알아누우셨다고 했다네요. 저도 신랑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왜 알아놓을 일인가요? 그리고 신우가 저에게 전화해서 부모님 위신 떨어뜨렸다고 막 뭐라 하는데 아가씨가 거짓말을 시작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고. 그러길래 쓰잘데기 없는 소리는 왜 해가지고 이런 사건을 만드냐고 막 쏘아붙였습니다. 저에게 이것저것 간섭하고 시누이 짓을 해도 참고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막 쏘아붙이듯이 말하니 신우도 당황했나 봐요. 별말 못하길래 오빠 반만큼이라도 닮아보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어제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어미를 망신을 줄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라고 변명하듯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냐고 하셨습니다. 저와 신랑이 부모 가슴에 무슨 대못을 박았다는 말씀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랑도 저도 삼촌들과 숙모들에게 부모 덕으로 사는 사람들로 보이기 싫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머니는 평생 어머니가 아들네 집 해줬다고 거짓말하며 사시려고 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시다가 나중에는 저희에게 집 해줬다는 거짓말을 진실로 착각하시고 아들에게 서운하다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 했어요. 시어머니는 부모 위신 세워주는 것도 못하냐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럼 아들이 자기 힘으로 몇 억씩 하는 아파트 산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은 왜 못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님 아들이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을 자랑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온 오빠를 흠집내려고 헛소리를 하는 신우를 혼내셔야지 왜 저희에게 이러시냐고 저도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 이런 일로 아들 서운하게 하셨으면 아들이 알아누워야지 왜 어머니가 알아누우셨냐고 하고 더 이상 할 말 없다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우는 워낙 이상한 사람이라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쳐도 시부모님까지 거기에 왜 동조를 하시고 사실을 바로잡은 것에 대해 왜 저희에게 서운하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제가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도 시댁 식구들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고 화가 풀리지 않네요. 시댁 식구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시부모님께서 돈은 신우에게 주시면서 수발은 아들 내외가 들라고 이런 소리를 떠벌리고 싶으신 걸까요? 어쨌든 쓰니님은 시모께서 하라 눕던 말던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